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발표한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1.25%로 넉 달째 동결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종을 공식 발표한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교환과 환불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매장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비교적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를 맞아 기관들이 6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코스닥도 7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9월 의사록이 공개됐죠. 금리 인상 의지가 다시 확인된 데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30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이 결정된 삼성전자, 환불과 교환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4거래일 만에 1.43%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는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까지 이 세 종목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법정 관리 절차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미주 아시아 노선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리 종목 한진해운이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고 한진도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예상대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만장일치로 넉 달째 기준금리를 1.25%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10월 2%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인하되면서 1.5%까지 떨어졌고 지난 6월에는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췄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수정 전망한 2.7%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브렉시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그것이 세계 경제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물론 점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가능성, 이것이 지금 대외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저희들은 좀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 8월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의 청약 과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 나온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판로 대책은 이제 발표가 된 거고 남은 수단은 한 단계 더 나가서 DTI를 좀 손을 보는 것을 검토할 거냐 안 할 거냐. 우선 지금은 8.25 대책의 이제 그 효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또 가계 부채 대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단 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그 대책에 필요하다면 집어넣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들의 발언 그리고 동향 살펴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현대차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소나타 일부 차량의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리콜에 들어갔던 현대차. 국내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서자 결국 해당 엔진의 보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연장이 되는 겁니까? 네, 문제가 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에 대해서 기존의 5년 10만 킬로미터에서 10년 19만 킬로미터로 2배 정도 무상 보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그간 수출 차량 품질과 애프터 서비스가 국내와 다르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1년에서 12년까지 미국 엘라바마에서 생산된 세타2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된 건데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한 후에 2014년까지 생산된 소나타 구매자 88만여 명과 이 수리비 보상과 보증기간 연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엔진을 탑재한 차량 국내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없자 무상 보증과 리콜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만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벌어졌죠.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서의 조립 과정에서 청정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국내 엔진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신뢰도 추락과 노조 파업으로 9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나 떨어졌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기아차는 에어백 문제 은폐 의혹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회사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모두가 지금 품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삼성전자와 달리 현대기아차의 실질적 CEO 정몽구 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입장은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번 일은 그냥 넘기기에는 워낙 중대한 비상사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무료 배송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들이 대거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업계 대표격이죠.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희한한 이유로 불참했다고요. 그렇죠. 그동안 무료 배송을 두고 출혈 경쟁을 벌여왔던 소셜 커머스 업체들 최근에 무료 배송 기준을 가격을 높였습니다. 기준 네. 가격을 높인 건데요. 업계 선두주자인 쿠팡은 2014년이었죠.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파격적인 무료 배송 제도를 실시해 왔는데요. 지난 11일에 2년 7개월간 실시해왔던 무료 배송 기준 가격을 9,800원에서 19,8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적자는 5,232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89%가 로켓 배송 투자로 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워낙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고 기습 인상했다는 소비자 불만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비슷한 무료 배송제를 실시했던 위메프와 티켓몬스터 역시 최근에 무료 배송 기준을 수정하거나 중단하고 있는데요. 아마 더는 출혈 경쟁이나 적자 누적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세 개 회사 대표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소환이 됐는데요. 위메프와 팀원 대표는 참석한 반면에 쿠팡 김범석 대표는 불참하는 대신 농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부상의 기막힌 타이밍에 놀라는 한편 그래도 농구를 했다라는 입장이 기존 재벌 총수들에게는 볼 수 없는 참신한 변명이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논란에서 자금 모금책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국회에서 연일 해체하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두 재단에 대한 설립과 자금 출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언론과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경련 회장은 GS그룹 허창수 회장입니다마는 실질적인 CEO는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죠. 그는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지 못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는데요. 정경련은 이미 두 재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조차 증거인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준조세 할당과 모집, 로비 역할만 할 거라면 정경련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여론의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연일 해체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경련은 1961년 기업인들 주도로 설립된 의미단체로 해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 여당 의원은 정경련 회원사인 일부 공기업부터 탈퇴를 유도하면 해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회원사인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고강도 쇄신책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아예 이참에 탈퇴하겠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기업과 CEO들이 시대적 추세인 이 투명 경영과 정도 경영을 수용하려면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활용해온 전경련을 더 이상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한편 앞서 짚어본 것처럼 정경유착 논란으로 해체론 나오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9곳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공기업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전 외에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기업들은 지난 2010년부터 탈퇴 의사를 전했지만 전경련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탈퇴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대규모 특별 할인 기간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11일 동안 주요 유통업체 54곳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1년 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5만 원 이하의 선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5만 원 미만인 상품이 대다수인 꽃다발과 꽃상자 배달 서비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만 원 이하의 이 쿠폰 판매도 증가해 편의점과 주유 상품권 판매가 2배 이상, 뷔페와 레스토랑 이용권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동남아시아와 이슬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GS그룹은 허창수 회장이 어제부터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허 회장은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의 중심이자 16억 이슬람 시장을 향한 관문 역할이라면서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LG화학은 LG생명과학과의 합병을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 신주의 발행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하는 간소화된 합병 절차입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계열사인 LG생명과학을 합병할 계획이라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와 손잡고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닮은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스탠퍼드대와 강유전체 물질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반도체 소자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뇌신경을 모방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MW 그룹이 지난 1972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전 세계에서 760만 대 이상 판매된 5시리즈의 7세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7세대 신형 5 시리즈는 이전 모델에 비해 더 커졌지만
무게를 최대 100kg까지 줄였고 자율주행 기술에 한 걸음 더 근접한 첨단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장착했다고 BMW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내년 2월 11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출시되고 국내에서는 내년 봄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제빵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오는 17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해외 가맹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본격적인 가맹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만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새로 여는 등 오는 2030년까지 20개 나라로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